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가 오페라 극장을 가기 전에 꼭 한번 듣고 가는 컨텐츠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청교도라는 오페라를 듣고 남겨주셨네요. 청교도. 그렇게나 부르기 어려운 오페라군요. 주택님의 연주로 들어온 바리톤 아리아와 이중창만 알고 있었는데 꽤나 친해진 오페라가 되었네요. 오랫동안 맞춰온 것처럼 잘 반주하시는 태양님과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성악가의 모습을 구현해주는 주택님의 만남. 정말 멋지네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팬텀싱어 나비 효과로 듣게 되었습니다. 고품격 게스트와 즉석 아리아 그리고 상세한 배경 설명에 감탄하고 있어요. 현재는 복습으로 듣고 있지만 경제 방송에서 갈아타고 있습니다. 경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군요. 다양한 팬텀싱어 성악가들 참여 바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적인 성악가의 모습을 구현해 주는 주택님의 모습. 멋지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감사한 댓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신 덕분에 오페라에 대한 재미가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극장에서 매트 HD 트란도트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인터미션 때 백스테이지를 진행하던 르네 플레밍이라는 성악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트란도트 역에는 바그너 전문 가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던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그너 가수라는 뜻, 이게 뭘까요, 태양 씨? 알쏭달쏭 하시다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바그너 가수는 네, 보편적으로 드라마틱한 목소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무거운 목소리를 가져야 하는 소프라노 역할이 투란도트 역할인데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는 투란도트를 부르는 사람이 이제 네. 바그너, 네덜란드인에 나오는 젠타, 네. 트리스탄 이졸데에 나오는 이졸데 이런 것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르네 플레밍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겠네요. 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질문이나 바라는 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저는 눌렀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십시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9번째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분을 바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성악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제는 크로스오버계 길도 개척한다. 성악계 콜럼버스 국가대표 성악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어땠습니까? 제 소개가 어땠습니까, 병민 씨? 저 엄청나네요. 이게 월드 클래스의 소개는 이렇게 또 다를 수가 남다르네요. 정말 행복한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네, 성악계 콜럼버스 어떻습니까? 콜럼버스. 길을 개척한다. 어떻습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페라의 길을 개척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네. 우리 주택 형님과 태영 형님 아니신가. 저는 과찬이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과찬이십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저는 정말 가까이서 직접 만나 뵌 저의 시대의 아이돌이자 정말 스승님으로서 표본이 돼주신 두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하네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병민 씨의 또 경험담과 네. 또 그렇게 많이 쌓아오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민 씨는 저 그리고 태양 씨와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절친이에요. 그렇죠. 이게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이제야 너무 바빠. 이게 너무 바빠요.
아 근데 오늘 태양 씨의 약간 말투나 이런 톤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편하네요, 확실히. 병민 씨가 왔는데 딱 느낌이 다르네요. 저도 평소 때와 편해요. 다르게. 저도 수많은 지금 매체를 나가고 있지만 네. 또 형님들이 이렇게 호스트로 계시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하고 아 그러세요? 저도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병민 씨와는 저가 선화해고 그렇죠. 네, 선후배로 이제 만났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병민 씨가 이제 콩쿠르를 참여하고 공연을 이제 많이 할 때마다 유럽에서 많이 만남을 가졌고 그 와중에 이제 태양 씨도 밀라노에 유학을 와서 하다가 저희 세 명이 동시에 그 만났을 때가 바로 피렌체였죠. 피렌체. 예, 피렌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마초 디 피오렌티나. 마초 피오렌티노 극장에서 네. 병민 씨가 데뷔를 네. 했을 때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몬테로네 네. 역할을 했을 때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태양 씨도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식사를 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맛있었어요. 그 집 너무 맛있는 집이죠. 아니 오늘 끝나고 또 네.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아, 식사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네, 제가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좋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 vieni, non tardar, o gioia bella. Vieni, ove amore per goder t'appella. 오라, 사랑하는 이여. 더 이상 주저 말고 오라.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라. 여러분이 계신 곳을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의 로열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페라에서 소개하는 9번째 작품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태양 씨, 이 피가로의 결혼 저희가 드디어 모차르트를 다루는데요. 왜 이 피가로의 결혼을 다루죠? 사실 피가로의 결혼은 저희가 처음부터 항상 후보로 올려놨었는데 그렇죠. 재미있어요. 내용도 재미있고 네. 오페라 자체도 너무 유명하고 네. 그리고 피가로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하지만 이 오페라가 너무 길어요. 아, 사막짜리입니다. 네, 사막인데 한 막당 거의 1시간이라고 봐야 이야, 됩니다. 진짜 성악가들을 죽이는 오페라. 네, 그리고 등장인물이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해 드릴 때 네. 이것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차를 거듭하면서 여러 오페라들을 만나보셨고 네. 지금쯤이면 이 작품을 설명드려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으니까 네. 네, 저희도 이렇게 좀 깊은 오페라 내용이 좀 어렵지만 또 재밌는 오페라를 좀 네. 설명해보고 싶어서 이 피가로의 결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피가로의 결혼은 이발사 피가로와 알마비바 백작이 등장하는 코미디 일명 보마르쉐의 희곡 3부작인데 그 중에 2부입니다. 네. 극작가 보마르쉐가 스페인 세빌리아를 배경으로 3개의 희곡을 썼잖아요. 병민 씨 어떤 것들이 있죠? 세빌리아 이발사, 네. 피가로의 결혼, 네. 죄 많은 어머니 작품이십니다. 아, 근데 병민 씨 그 네. 세빌리아의 발사, 피가로의 결혼은 되게 익숙한데 죄 많은 어머니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제목부터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아, 제목이 죄 많은 어머니의 어머니. 일생조차 아, 그렇군요. 네, 힘든데 네. 어떤 죄가 있는지. 근데 저도 3부작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이 죄 많은 어머니라는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궁금하고 어렴풋이 알던 그런 기억보다도 좀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죄 많은 어머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오페라에서 4번째 작품으로 다뤘던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를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들으시면 피가로의 결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빌리아 이발사와 이제 피가로의 결혼 1편, 2편이잖아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세빌리아 이발사는 꼰대 알마비바 백작과 로지나 백작 부인이 되죠. 이 두 사람의 결혼 전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1편에서는 어떻게 해서 막 사건 사고 뭐 이렇게 갈등과 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엔 결혼을 꼬리는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1편이 이제 세빌리아 이발사고 그 결혼 후에 사건 사고 그리고 갈등 또 이어집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오페라가 2편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곡 작가 보마르시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연극 피가로의 결혼 극본을 쓰고도 무대에 올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보마르시에가 연극을 네.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네.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이 상연되기까지가 9년이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9년이 걸렸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네. 유명한 왕비가 있죠. 그 유명하죠. 남편인 루이 16세가 국가의 권위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참을 수 없이 끔찍한 작품이다. 라며 공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좀 뭔가 찔렸네요. 네, 왜냐하면 피가로의 언행이 굉장히 불손합니다. 저희가 세빌리아 이발사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바람둥이 백작이라니,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모습, 네. 골탕 먹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이 왕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까지도 비엔나에서의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병민 씨, 네네. 이게 그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네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참 참- 귀족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들고 일어날 법한 그런 내용의 오페라였는데 병민 씨 그렇죠. 생각은 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네.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네.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또 네. 귀족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귀족의 권위를 넘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네네 속상하네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금지가 되고 했던 작품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 명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흥행받고 최고잖아요. 사랑받고 제일 유명한 오페라 뭐 아냐 하면은 딱 피가로의 결혼을 꼽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피가로의 결혼은 당시의 문제작이었어요. 심지어 나폴레옹도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떻게 말했죠, 병민 씨? 보마르시의 연극으로부터 혁명은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와, 이 연극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정말 그 시대 때는 정말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좋게 본 거죠. 네, 좋게 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 일반 시민들의 열망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에 대한 열망, 네. 이거 왕권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쳤다 네. 하는 것들. 네.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함부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네.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번 빗대어 보면 네.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왕의 남자 저- 이런 거 보면 연극을 하면서 풍자하고 막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부터 이제 민중들의 열망이 꽃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루이 16세는 만일 이 연극이 공연된다면 네. 바스티유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보마르쉐는 국왕이 이 공연을 원치 않는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연되어야만 한다. 와,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이었던 네. 거네요. 그만큼 이 공연이 그 프랑스 대혁명 중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인물을 볼 텐데요. 이 오페라에서 주요 등장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거기다 합창까지 더하면 와, 이거는 훨씬 뭐 많아요.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 작품은 인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도 일단 주역들을 압축해서 보면은 4명입니다. 먼저 제목에 나오는 피가로부터 소개할게요. 네, 피가로는 바리톤 아니면 베이스 바리톤들이 맡게 되는데 병민 씨 어떤 역할이죠? 한번 소개를 멋진 목소리로 해주십시오. 멋진 목소리라면 피가로는 네, 쉽게 말해 극 중에서 백작의 하인이자 네, 수잔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 네. 주인공 남편 역할이죠. 그렇죠.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백작의 결혼을 도와준 인물이자 네. 그 공로로 백작의 시종이 되어서 네. 성 안에서 살게 된 거고 하녀 수잔나와 만나서 사랑을 계속 키워왔죠. 야, 그렇군요. 근데 저희 오페라 하면서 게스트 분들이 이제 테너 네. 그리고 소프라노 그다음에 저 바리톤까지 네. 이제 나왔는데 네. 베이스 바리톤은 처음 모셔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각 파트의 매력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김없이 네. 그 매력의 시간, 매력을 한번 뽐내줘 보세요. 베이스 바리톤은 어떤 매력이다? 베이스 바리톤은 네. 오페라 세계 안에서 굉장히 재간둥입니다. 아, 어떻게 재간둥이죠? 뭐랄까요?
지혜로운 선구안이 좋다. 뭐 이런 뭐 피가로를 전제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네. 뭐 꽤도 많은 것 같지만 네. 그런 뺀질거림보다는 네. 보다 네. 영리한 것 네. 그리고 다채롭게 끼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네. 좀 병민 씨랑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또 역할의 네. 그런 특징도 있지만 네. 또 목소리에서 오는 특징, 매력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소리는 또 변화무쌍합니다. 네. 뭐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색깔도 다양한 것 같고 또 음. 중저음의 매력도 있지만 네. 베이스 바리톤이 또 고음을 낸다거나 할 때 보다 강인한 느낌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파워풀한. 네,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겸비한 아,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베이스 바리톤의 네. 매력.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역할이 있습니다. 피가로의 골칫거리는 자기가 모시는 바로 알마비바 백작인데요. 피가로와 결혼을 약속한 수잔나를 탐내요. 이게 참 이 바람둥이 백작의 참 대표적인 인물을 묘사했는데 세빌리아 에발사에 나왔던 알마비바 백작은 순수한 순정남으로 테너가 맡았다면은 이번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바람둥이를 맡기 위해서 좀 중후한 목소리를 쓰기 원했나 봐요. 그래서 바리톤이나 베이스 바리톤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 씨. 네. 어떤 역할이 또 있죠? 이제 여주인공들을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수잔나라는 역할이 있는데 네. 일편단심이고 감정에 충실하고 명랑하면서도 오페라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하녀들이 네. 경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 가벼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조금 더 재치가 있고 또 지혜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직설적인 면모도 있고 그 말은 똑똑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인. 그 피가로의 재치와 그 똑똑함이 수잔나의 역할로 옮겨갔다고 해도 네, 그렇게도 좋겠네요. 느껴져요. 왜냐하면 피가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둔한 느낌을 조금 주는 것도 있거든요. 1편하고 2편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좀 둔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백작의 아내로서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속을 끓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로지나입니다. 네, 세빌리아의 발사를 다룰 때 출연했던 소프라노 김효주 씨는 로지나를 두고서 young and rich 그리고 pretty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로지나, 결혼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어떤가요? 결혼 후에는 네. 리치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나이가 들었기 성숙했겠죠. 때문에 네, 네. 성숙했고 그리고 백작 부인으로서 네. 그 우아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귀함도 갖추고 네.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지나 1편과 2편을 비교했을 때 2편에 나오는 로지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서 좋으신가요?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아, 진짜요? 두 작품을 다 2편에 나오는 로지나라 하심은 백작 부인으로 나오는 네, 피가로의 결혼에 결혼에서 나오는. 나오는 로지나가 왜냐하면 노래도 그렇고 조금 차분한 성격의 로지나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가는 데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지나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편에서는 로지나가 약간 소모되는 느낌이에요. 결혼을 위한 그런 주인공이지만 네. 약간 결혼을 위한 요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피가로와 백작의 약간 그런 네. 예, 요소이다면 여기서는 약간 주인공, 진짜 찐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녀의 사랑에 대한 갈구로 인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농익은 것 같아요. 네. 이 편에서는. 네. 자, 이렇게 많습니다. 바르톨로도 있고 바질리오도 있고 마르첼리나도 있고 뭐 엄청 바르바리나 뭐 엄청 뭐 안토니오도 있고 게르비노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자,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1막은 오페라 오프닝 곡이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서곡으로 뽑힙니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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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김윤택 정당의 오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이 오페라 서곡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입니다. 네. 등장 인물은 결혼을 앞둔 피가로와 그의 연인인 수잔나가 먼저 나오는데요. 칭que dieci라고 하면서 피가로가 이제 그걸 시작합니다. 침대 치수를 재고 있는 건데요.
피가로가 수잔나에게 내 베일 좀 봐. 수잔나가 이제 피가로가 바쁘니까 관심을 끌려고 그런 장면을 소개가 되고 피가로와 수잔나의 신혼방이 백작방과 가까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신혼방이면 둘이서 이제 오붓하게. 재미있게 네.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남편과 주인장, 네. 이 성의 주인 백작과 백작 부인의 방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 사이에 이 둘의 신혼방이 마련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때 시대에 있었던 바로 초야권 때문에 또 이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귀족들의 구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장면이 딱 첫 장면부터 나옵니다. 초야권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 첫날 밤에 신랑 외에 남자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하는 권리, 이 권리라고 합니다. 미개 민족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습속인데 그 습속이 중세 유럽에서도 이제 영주가 네. 그 성의 이제 영주가 농민의 결혼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초야권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첫 장면부터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귀족들이 이 싫어할 오페라를 금지시킨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퇴장하면서 그 자리를 또 다른 남녀가 채우는데 바로 바르톨로와 마르첼리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게 속이 아주 시커먼 두 사람인데 의사인 바르톨로는 피가로 때문에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시녀들의 장이죠. 시종장인 마르첼리나는 피가로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각자의 욕망을 계속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복수라는 제목의 아리아를 바르톨로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피가로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바르톨로가 먼저 자리를 뜨고 시녀들의 우두머리인 마르첼리나는 채무를 빌미로 피가로를 어찌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시커머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잔나가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수잔나가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 마르첼리나는 네.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잔나와 욕설을 서로 하면서 싸우죠. 참 이게 뭡니까? 왜냐면 왜 내 남편 될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르첼리나와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관심 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등장인물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면 정말 재밌어지니까요. 지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새 신부가 될 수잔나가 있는 방으로 소년 케르비노가 뛰어옵니다. 피가로의 결혼의 감초 역할인데요. 중요한 상황마다 나와요. 케르비노 어떤 행동들을 하죠, 병민 씨? 케르비노는 사춘기에 왕성한 네. 소년이에요. 아, 소년이죠. 그렇다 보니까 네. 성적 호기심도 네. 많고 여인에 대한 그런 갈망, 네. 갈증이 많은데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게 되죠? 백작 부인인 로지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부르는 아리아가 있죠. 어떤 거죠, 병민 씨? Non so più cosa son 이라는 아리아입니다. 아, 그런 노래 있죠. 어떻게 좀 따뜻한 따뜻한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안 되죠. 너무 아니, 아쉬워요. 근데 그 성적 호기심 그리고 사춘기 소년의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심정을 그 리듬에 담았어요. 네, 모차르트가 디라라라라라 디라라타 디라라라라라라라타 디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또 이 케르비노의 네. 그 호기심 그런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케르비노가 많은 호기심을 갖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툭툭 건들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백작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케르비노가 약간 리틀 알마비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이제 케르비노가 이 오페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르비노는 13살 소년 설정이지만 이제 메조 소프라노가 맞습니다. 일명
바지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지 역할 이게 뭐죠? 변성기가 오기 전인 네. 소년의 역할이라던가 네. 어린 그런 남성의 역할을 네. 성부가 좀 낮은 네. 메조소프라노나 소프라노가 표현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깨르비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깨르비노가 네. 백작 부인의 소년 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그 아이가 어제 저녁에 바르바리나라는 소녀와 네. 미래를 즐기다가 아, 백작에게 들켰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수잔나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백작 부인에게 용서를 좀 구하고자 들어왔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정원사의 딸인 바르바리나를 무척 좋아하고 있어. 네. 하지만 이 피 끓는 것을 주체하지를 주체 못하겠어. 못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까 병민 씨가 표현해주신 네. 논소피 꼬사손 네. 그 아리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리아를 끝마칠 때쯤 네. 알마비바 백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백작이 찾아오고서 의자 뒤로 이제 급하게 케르비노가 숨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작이 초약권을 들먹이면서 수잔나에게 밤에 보자고 이렇게 막 또 꼬십니다. 유혹을 하는 유혹을 거죠. 하는 거죠. 근데 또 마침 그때 음악 그 선생님인 바질료가 등장해서 케르비노가 백작 부인을 사랑한다고 또 폭로를 해서 그걸 또 백작이 또 들어요. 네. 그래서 발끈합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와 이게 오해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우당탕탕 삼중창이 나옵니다. 네. 꼬사 센터 따라단, 더스트 한다테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이 삼중창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당시에 귀족 관객들은 백작의 이런 수작들을 보면서 수치를 느꼈을까요? 네. 이 처음부터 네. 초야권을 들먹이면서 오페라가 시작됐고 맞아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반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들 그 얘기 지금 꺼내려고 하나 저 오페라에서 왠지 나오면 안 될 게 평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웃기지만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얘기 해도 되나 하면 하다가 웃긴 거. 걱정하면서 네. 그렇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극 초반에 나오는데요. 백작을 맡겠다면서 피가로의 다짐이 담긴 곡이 나옵니다. 바로 네. 세불발달의 시녀르 꼰띠노. 네. 여기서 꼰띠노라는 표현을 했어요. 꼰대가 아닌 꼰띠노. 꼰띠노. 이탈리아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라카자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우스 이런 뜻인데 작은 집 이렇게 표현하면 까세타라는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이 꼰대 백작인데 꼰띠노 하면은 약한 백작, 약간 어린 백작 이런 느낌의 그런 가사도 그렇게 썼어요. 약간 하찮게 그쵸. 들리도록. 네, 맞아요. 글을, 예. 그렇게 하면서 피가로의 또 이런 다짐을 표현하는데 주인공 피가로는 아주 영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농민들을 이끌고 백작을 찾아옵니다. 목적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농민들을 이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 계몽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모차르트가 이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민들의 힘, 그렇죠. 평민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농부들은 백작에게 네. 존경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네. 뭐 백작님 뭐 이러면서 네. 아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중창에서 우당탕탕 했던 그 네.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좀 부드러워져요. 네. 그래서 백작은 케르비노에게 추방을 명하는 대신에 네. 원래 그 바르바리나 사건으로 인해서 추방을 해버리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할 것을 명령하죠. 케르비노에게. 네. 그래서 피가로는 아이고 고소해라고 생각을 해서 케르비노를 놀립니다. 병민 씨, 네. 이때 부르는 유명한 아리아가 있죠. 어떤 아리아죠? 눈뼈 안드라이 네. 다시는 날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리아인데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소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명민 씨의 라이브 연주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와 함께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넌
non pe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e gal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re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Fra guerrieri può far bacco, gran m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ola al fianco, collo dritto, m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ontante, poco contante, poco co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e e per valloni, con le nevi e i so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bombarde e di cannoni, che le palle in tutti i toni all'orecchio fan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prendrai farfallone amoroso, notte e giorno d'in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i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아, 병민 씨 진짜 잘하시네요. 아유, 제가 밖에서 들으면서 PD님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대가의 목소리 아닌가요?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 정도로 참 병민 씨가 네. 참 대단한 성악가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아, 브라보. 감사하고 그럼요. 또 태양 형님 반주에 이렇게 노래할 수 네. 있어서 오랜만에 너무 좋았고, 네. 준택이 형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피렌체에서 직접 또 듣고 네. 형님들이 참 레슨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네. 오랜만에 이 목소리 근황을 이렇게 아. 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에서 피가로의 아리아입니다. Non più andrai, 다시는 날지 못하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와 베이스 바리톤 길명민 씨의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제가 또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불렀던 아리아예요. 오케스트라 아리아. 선화예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향상음악회를 하잖아요. 그때 뽑혀가지고 실기 우수 연주자를 그 했는데 전설의 영상.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리틀 엔젤스의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흑백 영상. 아 흑백은 아니에요. 약간 주황빛의. 60년대 이야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병민 씨.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병민 씨 그때 추억을 소환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노래에서 파르팔로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병민 씨? 나비로 표현한 네. 바람둥이. 그렇죠. 그렇죠. 나비 어떤 거죠? 꽃을 보면 환장을 해서 이 꽃 저 꽃. 날아가는 그런 것을 좀 약간 그렇죠. 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비라는 그 파르팔로네, 파르팔라 이런 거에 로네가 또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대한, 약간 큰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비라는 것은 이제 큰 바람둥이다. 약간 이런 뜻으로 풍자를 할 수 있겠네요. 아직 사춘기 소년인데 그렇죠. 큰 바람둥이라니. 네, 그래서 코믹 요소를 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경향으로 이런 이태리 문장들을 조크를 네. 좀 넣네요. 그래서 나비 모양 파스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신화에도 등장하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나비를 예, 인용한. 그리고 그 나비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큐피트의 화살에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 피가로의 결혼을 이제 성악가에게 레슨을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할 때 케르비노가 연상되는 모든 장면에는 진짜 나비 네. 말하자면 그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처럼 어. 그런 쉐입의 음악적인 모양이 많이 나오네요. 형상화를 시킨 거네요.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이 아리아에서도 네.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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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치 뭔가 진짜 날아가는 것 나비의 같네요. 그런 게 있는 느낌을 주죠. 네, 그리고 중간에 케르비노를 군대에 이제 입대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군대 얘기를 할 때 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그러고 빰빰빠밤빰빰 빠라밤빰 네. 빠라바라밤 이러면서 참 모차르트의 그때 당시에 이 장면이 또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작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야, 그 장면은 아직도 소름 끼쳐요. 천재. 네, 천재인 모차르트의 작품 피가로의 결혼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피가로의 아리아 논비안드라이에서는 그 케르비노를 놀리기 위해 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은 약간 조롱하는 대상이 백작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태양 씨? 아까 전에 주택 씨께서 네. 케르비노의 모습에 백작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르비노를 놀리지만 케르비노를 놀리는 그 자체가 백작을 약간 놀리고 있다, 네. 조롱하고 있다. 참 이게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네, 병민 씨 같네요.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리아를 처음부터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논비안드라이를 부르는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1막이 마무리되고 2막에서 백작 부인의 방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와 함께 아리아에 담아냅니다. 바로 Porgi, amor qualche ristoro, 사랑이여 위로를 주소서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작 부인의 아리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아리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작 부인의 진심이 더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아요. 어떠세요, 태양 씨는? 사랑의 향수에 젖어 있는 느낌. 그렇죠. 그땐 그랬지. 그 남자가 날 진심으로 나만 사랑했었지.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그쵸, 1편에서.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신랑이 테너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뭐 네. 그렇게 됐지만 네. 하지만 백작 부인의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우아합니다. 아, 우아해요. 네. 정말 우아해요. 그래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이 소프라노를 초대를 못한 관계상 어디서도 듣기 힘든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의 독주로 듣는 아리아 시간입니다. 오페라를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병민 씨, 이 네. 오페라 방송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나오기 전에 태양 씨의 피아노 아리아 독주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오페라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오페라에서 이렇게 계속 쌓아가잖아요. 태양 씨의 독주 이거를 음반화 시키고 싶어요. 아 제가 딱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병민 씨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서 어떻게? 추후에 알겠어요. 혼자 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 정태영 씨가 백작 부인의 노래 포르지아모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감상하시죠. 이거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아, 이거는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태양 씨의 이 아리아 특집 앨범. 아, 이거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태양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안 네. 그래도 네. 그 오페라 아리아들이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많이 맞아요. 편곡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한 편곡 그 음반을 좀 들어봤어요. 네. 성에 안 차던가요? 아니요. 너무 과분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오페라 녹음하면서 네. 이제 태양 씨가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이런 관심이 있다고 이런 네.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태양 네. 씨만의 편곡으로 네. 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구상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 김주택 정탕의 오페라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의 연주로 방금 들으신 곡은 피가로의 결혼 2막에서 백작 부인 로지나의 아리아 포르지아모르를 피아노 독주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신에게 위로를 청하는 노래를 부르자 응답이 왔을까요? 수잔나와 피가로가 들어옵니다. 백작 부인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등장한 셈인데요. 네, 병민 씨 네. 어떤 장면이 이어지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백작 부인이 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짓 편지를 흘리고 네, 백작을 정원으로 불러낸 뒤 네. 여장한 케루비노를 보내서 유혹을 하게 합니다. 이런 전략을 짜게 하네요. 구체적으로는 와. 이 여장한 케루비노가 수잔나처럼 여장한 케루비노가 그렇죠. 되죠. 왜냐하면 백작이 수잔나를 원하니까요. 네. 어우, 기대 만발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다시 가보시죠. 자, 1막에서 부른 기억하시죠? 세불발랄의 시니어를 꼰띠노, 꼰대를 약간 그것을 흥얼거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간 피가로는 케루비노를 백작 부인과 수잔나에게 보냅니다.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죠. 백작으로부터 입대를 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소년의 마음에 붙은 사랑의 불꽃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루비노의 진심 같은 또 아리아가 나오죠. 어떤 아리아죠? Voi che sapete,라는 네. 아리아입니다. 어떻게 부르죠? 병민 씨 살짝 한 소절만. 이제 카운터 테너까지. 와, 병민 씨 갑자기 못하는, 들어오네요. 못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또 그 아리아가 끝나고 수잔나가 이제 케루비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변장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제 입혀보는 거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또 베니테라는 이로 오세요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백작에게 양심이란 건 없습니다. 피가로가 일부러 흘린 편지를 보고는 백작 부인에게 찾아옵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을 품고 말이죠. 참 이 장면이 이제 오페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 장면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백작이 로지나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이중창이 삼중창이 되고 삼중창이 다시 이중창이 되면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와서 삼중창, 사중창, 그다음에 오중창, 마지막에 칠중창이 나옵니다. 병민 씨, 칠중창이에요. 7명이 중창을 합니다. 와, 이 아니 정말 저희가 사중창으로 그룹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데 네. 그거에 거의 곱백입니다. 4명도 말이 많은데 칠중창이 나옵니다. 칠중창 이거 야. 아니 이게 잠시만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태양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백작이 마음이 뭔가 초조했잖아요. 익명의 편지 때문에 그 속임수, 그렇죠. 속임수 때문에 뭐 초조하면서 네, 이제 와이프에게 문을 열라고 호통을 쳐요. 그렇죠. 의심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열쇠가 없다면서 나 이거 지금 못 연다고 막 부인하면서 네, 하지만 백작은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네. 그녀의 방문을 부술 만한 연장을 가지러 가요. 총을 가지러 가죠. 네네. 네. 그리고 수잔나는 재빨리 그 케루비노를 변장시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침실로 가고 케루비노 대신 수잔나가 이제 들어갑니다. 침실로 가고 네. 케루비노는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게 탁 하면서 뛰어내려요. 이때 장면이 실제로. 진짜 긴급한 상황이에요. 오페라를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 부분이. 여기 피아노 칠 때도 빠따따따따 디다 그냥 외워야 돼요. 디다다다 하면서 나오는데 엄청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 네. 피가로가 나타나서 네. 익명의 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원사 안토니오가 네. 깨진 화분을 들고 와서는 누군가가 창문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백작에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백작은 이제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의심을 더 네. 이제 세게 가진 거죠. 네. 그러면서 피가로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네. 다리가 아프다고 신용을 하면서 자기가 떨어졌다고. 네, 내가 수잔나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네. 주인님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서 뛰어내렸다. 그의 임기응변이 네. 굉장히 놀랄만하죠. 정말 아까 병민 씨가 얘기했듯이 베이스 바리톤들이 영리하네요. 피가로 최고. 하지만 이것이 칠중창까지 발전하는 데에는 네. 이때 바르톨로 그리고 바실리오 음악 선생님 네. 그리고 아까 피가로에게 돈을 빌려줬던 나이 많은 여자인 네. 마르첼리나가 떠들썩하게 등장하면서 네. 피가로가 마르첼리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요, 한쪽에서. 갑자기. 네. 그러니까 피가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또 피가로의 연인 수잔나는 속상해 하고요. 그리고 백작은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을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이러면서 칠중창이 발전이 되는군요. 확대가 되는 되고 거죠. 극대화가 되는군요. 이게 거의 아마 2막 피날레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맞아요. 한 25분, 20분? 제가 이거를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때 저의 첫 오페라로 이 오페라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 장면을 했어요. 정말 이것만 저는 3달을 했어요. 연습을.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거였고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스위스로도 가고 뭐 이렇게 이 투어를 했는데 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또 힘들지만 또 이것을 이겨내면 또 여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보는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막 합이 막 탁탁 맞으면서 네, 또 스토리도 전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양한데 네. 이 이야기에 또 귀가 기울여졌다가 여기에 네. 또 눈이 가고 그렇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 저에게 이 이막 피날레는 굉장히 특별해요. 저한테도.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왜냐면 제가 오페라 코치로서 오디션을 다닐 때 아. 지정곡이 이 이막 피날레예요. 그만큼 이게 난이도가 전 세계 어느 극장이나 이거를 혼자 노래 부르면서 이 칠중창까지 대박이다.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하는 맛보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한번 와. 어딘가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명장면일 것 같아요. 한번 1분 네. 정도라도요. 아 진짜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네, 좀 부끄럽겠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진짜요? 그런 거. 8인분이네 8인분. 네, 네. 네, 와. 근데 병민 씨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네네. 생겼는데 네. 이렇게 막 5중창 갔다가 4중창 갔다가 7중창 갔다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오페라들 네. 그리고 거기 오페라 속에 있는 그런 네네. 중창들 곡들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뭐 봤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현재까지 네. 뭐 활동하고 있는 사중창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네. 사실 오페라 내에서는 없는데 음. 제가 이걸 직관한 적이 있어요. 오, 어떤 거죠? 제가 이탈리아 라페니체 극장에서 바리톤 아. 김주택 씨가 연주를 하신 세비야 이발사에서 여기도 거기도 복잡하죠. 한 6중창 됐나요? 맞아요. 네. 예. 와 정말 인물 한 명 한 명 나오면서 1막 피날이죠. 네. 예. 거의 군무처럼 그 피가로의 역할과 거기 모든 등장 인물들이 엎치락뒤치락 와 눈을 그리고 마주치고 노래하고 거의 랩이죠. 랩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아 재밌었죠. 그때 공연 끝나고 잠시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자면 네. 병민 씨와 공연 끝나고 불 꺼진 베니스의 네. 거리를 걸어가면서 배가 고팠죠 둘이. 배가 그래서 고팠죠. 햄버거 가게를 들어가서 네. 그때 시간 한 9시 반경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있는데 병민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을 막 찍기 시작해요. 그래서 찍지 마 이랬는데 병민 씨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형님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도 저희에겐 추억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네. 못 듣겠는데. 그때 그 추억이 나네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기나긴 1막과 2막이 끝났습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 4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떡하죠? 3, 4막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까지 네. 쉽게 따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요.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 2막을 한 다음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고 다음 편에 병민 씨와 또 함께 마지막 3, 4막을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병민 씨, 네. 태양 씨와 저랑 이제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네. 병민 씨의 소감이 궁금해요. 어때요? 저희 둘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일단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고 네.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두 분 네. 말씀 잘하시는 걸. 근데 너무나 또 수려한 말솜씨로 그리고 유익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네. 저는 오늘 공부하다 가는 기분이어서 행복했고 그래요? 정말 오페라 길을 걸어 주시면서 네. 공부를 해주시면서 선구자 길을 걸어 주신 두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게 시즌도 계속되면 좋겠고 아, 궁금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또 다음번에 또 나오실 것을 약속. 저는 약속할 수 있죠. 좋습니다. 형님들과 함께라면 무조건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둘이 태양 씨와 저의 만남이 네, 어떻게 보면 병민 씨가 그 가운데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에서 네. 보는 저희 둘의 이 소감이 좀 궁금해요. 어때요? 두 분이 하고 계신 모습이 네네네.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상상했던 그 케미 이상. 진짜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뭘 상상했는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비방용 멘트가 더 많은 줄 이제 알았는데. 근데 그 솔직한 그런 화법과 또 유쾌한 화법이 네. 서로의 케미를 돌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스트가 나오신 것보다 이게 네. 병민 씨랑 제가 지금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있는데 네. 제가 병민 씨 20살 때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참 어색하네요.
저희가 음악으로는 합을 맞춰봤는데 아. 좀 형하고 노래도 해보고 그렇죠. 형하고 반주 이게 음악도 같이 불러보고 했는데 네네네. 토크로 합을 맞추는 건 처음이니까 아. 생소하지만 또 좋네요. 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네, 그 귀한 경험을 다음 편의 3, 3막 피가로의 결혼을 이어가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EBS 오디오 청구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궁금증이나 응원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저는 바리톤 김주택, 저는 피아니스트 정태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피가로의 결혼 파트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